이강인 햄스트링 부상 최신 상황 플러스 네이마르 절친 모드, 일본 투어 현지 반응.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한국 땅을 밟았다. 이강인과 네이마르를 비롯한 PSG 선수단은 2일 오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 모두 남색 트레이닝복 세트를 착용하고 입국장을 통과했다. 이강인은 모자를 눌렀었으며 네이마르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김해국제공항에는 일찍부터 수많은 축구팬이 운집했다.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등장하자 팬들의 함성이 더욱 커졌다. 선수단과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팬들의 사인 요청에 응하며 구단 버스에 올라탔다. 이강인은 48일 만에 부산을 재방문했다. 지난 6월 말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한국 축구대표팀과 페루 대표팀의 친선 A매치가 열렸다. 이강인은 2경기 선발 출전했다. 경기는 0에서 0으로 끝났고 이강인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네이마르는 약 1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 네이마르는 지난해 6월 브라질 축구대표팀과 한국 대표팀의 친선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예정된 경기 날짜보다 일주일 먼저 입국한 브라질 대표팀은 남산타워, 에버랜드 등을 돌아다니며 여유를 즐겼다. 브라질 한국 경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다. 네이마르는 이 경기가 끝난 후 한국 주장 손흥민과 유니폼을 교환했다. 한국을 떠날 때는 한국 팬들의 열성적인 응원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다.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나서 다시 한국에 온 네이마르다. 당시 함께했던 브라질 수비수 마르키뇨스도 PSG 소속으로 한국을 재방문했다. PSG는 2일 오후 부산에서 오픈 트레이닝을 진행한다. PSG 선수단의 공개 훈련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다. 3일 오후 5시에는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 쿠팡 플레이 시리즈 3차전을 치른다.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 대표팀 선배들을 적으로 상대한다. 백승호, 김진수, 송민규 등 2022 카타르 월드컵에 같이 다녀온 대표팀 동료들과 싸워야 하는 입장이 됐다. 다만 이강인 출전 여부는 그의 부상 회복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2. PSG, 음바페 빼고 이강인 투입. PSG, 파리 생제르맹, 가 세계적인 축구 스타 음바페를 빼고 이강인을 투입했다. 2일, 한국 시간, PSG는 공식 홈페이지 1군 선수단, 퍼스트팀 페이지를 업데이트했다. 기존의 PSG를 대표하던 간판 스타 킬리안 음바페가 빠지고 한국의 이강인이 자리했다. 5명의 선수가 대표 이미지를 장식했는데 사진 속에는 이강인, 마르코 베라티, 네이마르, 마르키뉴스, 우가르테가 각각 홈, 어웨이 유니폼을 입은 채로 포함됐다. 단순 사진 변경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음바페의 재계약 및 이적 논란 때문이다. 음바페는 2023-24 시즌을 마지막으로 PSG와 계약이 만료되는데 당연히 PSG 입장에서는 음바페와의 재계약을 원하지만 음바페는 그런 것 같지 않다. 음바페가 연장 계약을 거부하자 PSG 측은 내년 여름 이적 시장의 FA 상태로 그를 잃는 것보다 이번 이적 시장에 이적을 추진하는 것이 이득을 볼 수 있기에 이적을 추진했다. 그러나 음바페는 이번 시즌까지 팀에 남으며 로열티 보너스를 받으려 하고 있다. 계약 조항에 따르면 음바페와의 재계약은 더 이상 어렵고 이적을 해야 하는 상황에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PSG의 아시아 투어에도 참여하지 않은 음바페의 거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3. 김하성, 콜로라도전 멀티히트 시즌 22호 도루. 다시 수비 자리에도 나왔다.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이 하루 만에 다시 2루수로 돌아왔다. 샌디에이고는 2일 이하 한국 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코어스 필드에서 콜로라도 로키스와 원정 경기를 치렀다. 김하성은 이날 2루수 겸 1번 타자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전날 1일 경기에선 어깨 부상을 이유로 수비수로 나서지 않고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그러나 지명타자 역할을 오래가지 않았다. 김하성은 이날 5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고 연속 안타를 8경기째 이어갔다. 시즌 타율은 종전 2할 7푼 9리에서 2할 8푼 9리,
342타수 96안타로 올라갔다. 김하성은 1회 초 첫 타석에선 삼진, 3회 초 두 번째 타석에선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1에서 1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던 5회 초 1-4-1. 2루 상황에서 다시 타석에 나와 빗맞은 안타로 출루했다. 타구가 3루 쪽으로 느리게 굴러갔고 콜로라도 투수 피터 램버트가 공을 잡았으나 1루 송구하기엔 김하성이 먼저 베이스에 도착했다. 샌디에이고는 말로 찬스를 잡았고 이를 놓치지 않았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땅볼과 후안 소토의 3점 중월 3런 홈런을 묶어 4점을 내 5에서 1로 앞서갔다. 김하성은 7회 초 네 번째 타석에서 3루 땅볼로 물러났으나 9회 초 돌아온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 하나를 더해 멀티히트, 한 경기 2안타 이상을 달성했다. 그는 1-4-1. 2루 상황에 타석에 섰고 우중간 적시타를 쳤다. 시즌 40번째 타점이 됐고 후속타자 타석에서는 2루 도루에 성공했다. 시즌 22호째다. 김하성은 앞으로 도루 1개를 더하면 지난 2010년 추신수가 기록한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그 타자 한 시즌 최다 도루 22개를 넘어선다. 한편 샌디에이고는 콜로라도에 8에서 5로 이겨 전날 당한 연장 끝내기 패배를 되갚았다. 샌디에이고는 5에서 4로 쫓긴 8회 초 소토가 솔로포를 쏘아 올려 6에서 4로 달아났고 9회 초 트렌트 그리샴, 김하성의 적시타로 2점을 더해 승기를 잡았다. 4. 만약에, 아주 만약에 LG가 AG 대표팀 선수를 트레이드 영입했다면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니다. 국내 프로야구 환경을 보자면 발생 가능성이 큰 일 또한 아니었다. 그래서 심각하게 접근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주 만약에 가정 속의 트레이드가 실제 성사됐다면 리그 전체에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이 이어질 뻔했다. 원칙적으로 한번 복귀할 만한 이유다. 프로야구 LG는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7월 31일 키움으로부터 투수 최원태를 영입했다. 최원태는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와일드카드 후보군에 있었지만 최종 엔트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0개 구단은 이번 아시안게임 발탁 대상을 25세 이하, 와일드카드 3명 29세 이하로 묶으면서 팀별 차출 인원도 최대 3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시안게임 기간에도 중단 없이 리그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 팀별 전력 누수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였다. LG는 고우석과 정우영, 문보경 등 팀에 할당된 엔트리를 모두 채운 상황. 그런데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마운드 보강에 나섰던 LG가 행여라도 대표팀 최종 엔트리에 이미 포함된 특정 투수 영입을 위해 움직였다면, 또 그런 거래를 실제 성사시켰다면 대표팀 엔트리는 어떻게 정리되는 것일까? 이론적인 얘기지만 LG가 아니더라도 이미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 인원 3명을 채운 구단이 같은 경우에 직면했다면 이를 해결할 합의사항은 없었다. KBO 리그와 대표팀을 모두 살리자는 차원에서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 규정을 만들었던 각 구단들은 6월 대표팀 최종 엔트리 발탁 뒤 7월 중 발생할 수 있는 트레이드 변수까지는 내다보지 못했다. 한 구단 단장은 사실 그 점은 살피지 못했다. 논의 대상에는 없던 내용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KBO 역시 대표팀 차출 규정을 만들면서 트레이드 관련 예외 규정까진 계산에 넣지 못했다. 대부분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짐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KBO 리그 트레이드 문화와 정서가 리그 리딩 그룹인 각 구단 수뇌부에게 공통적으로 배어있는 결과로도 보인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도 대표팀에 들어갈 만한 수준의 선수들이 시즌 중 트레이드되는 일은 국내 리그에서는 굉장히 드물다. 단일 리그, 게다가 5위까지는 가을 야구 진출 길이 열려있는 경쟁 구도에서 어느 팀도 시즌 중에는 주요 선수를 쉽게 바꾸지 못한다. 그렇다고 아주 불가한 일은 아니다. LG 역시 결과적으로는 대표팀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투수인 최원태를 영입했기 때문이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 규정 시효는 이번 대회까지로 추후 국제대회에서는 그에 맞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논란이 될 만한 일은 없었다. 다만 관계자 모두가 다음 대회 준비 과정에서는 이것저것 살필 점이 더 많다는 것만큼은 확인한 계기는 됐다.